좋은 식단이란 무엇인가? 전 세계가 서로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면서 접근 가능한 식생활 선택지가 많아지고 있다. 나와 내 가족들은 입맛이 다르고 먹는 음식도 제각각이지만 최소한 포장 음식 대신 진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슈퍼푸드라는 후광을 받은 식품조차도 뇌 건강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데 특효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건강상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음식과 영양분이 조합된 균형 식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첫 번째, 당분을 줄여라. 인정해라. 조금만 노력해도 설탕 섭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설탕을 적게 먹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늘리고 가공식품이나 정크푸드의 양을 제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설탕의 많은 부분이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주스, 차 등 액체 형태로 혹은 가공식품에서 나온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해도 당을 함께 먹는 한 몸속에서 필연적인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당분 섭취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뇌 건강과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도한 당이 뇌에 그토록 독성을 유발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혈당 조절이라는 문제로도 귀결된다.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정상 혈당인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 저하가 빠르다. 이들의 혈당 수치가 당뇨병으로 인정받았든 아니든 말이다. 고혈당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는 잠재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비만인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당연한 일이다. 지방 과다는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 자체가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염증 증가로 이어지며 몸과 뇌에 서서히 염증을 유발하고 인지 능력 쇠퇴를 악화시킨다. 인생을 살면서 약간의 단맛은 피할 수 없는 유혹과 같다. 하지만 당의 양을 줄이고 당원 공급원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필요는 있다. 밀크 초콜릿이나 과일 주스에서 나오는 당은 다크 초콜릿이나 멜론에서 나오는 당과 같지 않다. 단맛이 당기면 스테비아 한 방울, 꿀 한 방울, 천연 메이플 시럽 한 스푼을 넣어보자. 두 번째, 똑똑하게 수분을 섭취해라. 나이가 들면 갈증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우리는 종종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한다. 낮은 수준의 탈수 증상도 에너지와 두뇌 리듬을 손상시킬 수 있다. 뇌는 갈증과 배고픔을 구별하는 일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아서 갈증을 느꼈을 때 주변에 음식이 있으면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고 음식을 먹는다. 결과적으로 탈수 증상은 해결되지 않고 배만 꽉 차서 만성 탈수증으로 이어진다. 소화 상태, 인지 능력, 기분 사이의 연관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탈수증은 노인의 인지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 기억력, 연산 능력, 정신운동 기능, 지속적인 주의력 등을 검사해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 가벼운 탈수증과 혼란, 방향감각 상실, 인지력 저하가 관련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탈수의 심각도에 따라 사고력에 영향을 받는 정도도 달라진다. 교훈은 한 가지다. 수분을 유지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마시는 것이다.
또한 모닝커피나 차를 마실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페인에서 항산화 효과를 얻는다. 몇몇 연구들은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과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왜 이런 연관성이 나타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 카페인은 단기적으로 경각심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덜 마시는 사람들보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 기능이 더 좋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향상성의 원인이 커피와 차에 함유된 카페인이나 화합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차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나 좋은 건강 정보의 접근성이 높으며 이것이 인지 능력 향상 및 치매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은 커피와 많은 양의 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를 함께 마시지 않으면 커피나 차를 마시더라도 뇌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을 늘려라. 뇌에 영양에 좋다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이점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주로 해산물과 견과류에 함유되어 있다.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는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소고기, 양고기 등에도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다.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는 식물에서 유래된 기름,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마씨유, 콩류, 견과류, 씨앗류가 있다. 특정 결핍이 없다면 건강 보조제가 아닌 음식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것을 권한다. 과다 복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생선과 호두는 과다 복용하는 게 오히려 힘들다. 무엇보다 오메가3 지방산을 뇌 건강과 연관시키는 거의 모든 연구는 건강 보조제가 아닌 식품 공급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매주 생선이나 다른 해산물을 먹는 사람들이 생선이나 해산물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뇌 건강 상태가 좋다고 밝혀진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생선은 많이 먹을수록 모두에게 좋다고 해도 무방하다. 넷째, 식사량을 줄여라. 가끔 하는 과식이 우리를 혹은 우리의 뇌를 죽이지는 않지만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식사량과 칼로리를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에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더 먹지 않는 것이다. 직접 요리를 하면 자신이 요리하는 음식에 무엇을 넣는지 알고 재료와 식사량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면 식생활과 건강이 좋아지고 적정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단식은 어떨까? 간헐적 단식은 하루에 특정 시간 동안만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식사를 거르는 것이다. 내 주변에도 하루 두 끼만 먹는 의사들이 많다. 이들은 저녁 식사부터 다음날 점심 식사까지 공복을 유지한다. 즉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을 연속으로 금식한다. 이는 전반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단식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시키고 신진대사와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 다섯째, 미리 계획을 세워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정크푸드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정크푸드는 늘 가까이에 상주한다. 배고픔이 엄습하고 제대로 된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동물적 본능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간다. 치즈버거, 감자튀김, 탄산음료 같은 빨리 먹을 수 있으면서 입에 넣었을 때 맛있고 만족스러운 음식에 끌리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주요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마트를 가도록 한다. 과일, 채소, 콩류, 현미를 포함한 통곡물, 씨앗류 등 식사에 더 많은 섬유질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나나, 사과, 망고, 베리류 같은 과일과 색이 진한 채소는 섬유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섬유질은 식사의 전반적인 화학작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뇌 건강에 있어서 핵심 요소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탄수화물의 흡수가 빨라져 포도당과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생물학적 경로를 통한 섬유질 섭취는 우울증, 고혈압,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유질은 성공적인 노화와도 관련이 있다. 식이섬유에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 두 가지가 있다. 수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아서 콜레스테롤과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젤 형태로 변하며 귀리, 완두콩, 콩, 사과, 당근,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에서 발견된다. 불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지 않으며 다른 소화액이 내장을 통해 움직이도록 만들어준다. 불용성 섬유질은 견과류, 통곡물, 밀, 채소에 들어있으며 내장에서 분해되거나 혈류로 흡수되지 않는 단단한 물질이다.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식단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밥상에 더 많은 섬유질을 올리고 섬유질이 부족한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가급적 피하자.